그 변호사님은 앞으로는 참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많이 이제 배웠을 겁니다. 본인은 얘기 잘하셨어. 피고인은 교육을 잘못 시켰고 전체적인 방향이 잘못됐어요. 판사가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고 고민되셨나요? 우리한테 쉽던 걸 지금 당장 판사해도 되겠다. 1만까지 와버렸습니다. 와 진짜 꿈에 그리던 1만 유튜버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항상 이제 영사 하시는데 4형으로 하셔가지고 아 그래? 그 반대로 해야 되나? 아 이게 그렇구나. 나이 40을 얘기하는 거죠. 40. 안녕하세요. 40대 유튜버 영사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영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고 그렇죠. 본인들을 영사님으로 호칭해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 상담 오신 분들도 끝나고 영사 한번 가시는 맞아 분들 진짜 진짜예요. 보고 계시죠 우리 영사님? 저희가 변호도 잘하고 유튜버로도 힐링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이 영원히. 1만 되시고 나서 좀 바뀌신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목소리도 좀 더 굵어지고 목이 좀 더 빳빳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라고 흔히 말해서 유무죄를 가리고 나서 이제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국민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시험해보면서 현직 14년차 변호사들이 이걸 직접 테스트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런 게 딱 보이시나요? 듣자마자 보인다고 하면 그건 도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의 예상 범위 안에서 대체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판사님. 지금부터 직접 형사사건의 판사가 되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여기 지금 보시면은 명예훼손, 성범죄, 횡령, 마약 이런 종류가 있는데 가장 여기에서 많이 접하시는 사건이 어떤 거죠? 최근에는 강제추행이 제일 많죠.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주제니까. 이 사건 개요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실제 사건인가 봐요. 휴대폰 매장 30대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 절도행위 빌미로 노예계약 운운하며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그런 사건인데요. 매장의 점장 A씨가 여학생 B양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휴대폰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7천 상당의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양을 인근 매장에 위치한 룸 형태의 식당으로 데려가서 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네. 손과 얼굴을 만지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B양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사건 당일 저녁에 A씨를 경찰에 이제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A씨는 B양을 훈계하는 목적이었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다가 나중에 B양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있을 법한 사건 아니에요? 있을 법한 사건이네요. 실제 사건은 조금 더 자극적이죠. 일부러 손과 얼굴이라고 한 것 같죠. 네, 이게 만약에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이고 법원 판결에서 인정하는 범죄 사실이라고 하면 행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됩니다. 팬티를 벗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정확한 행위 태양이 특정이 되어야 그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당한 여부가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사지 사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손가락이 들어간다든지 엄청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려면 피해자 진술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명확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라는 게 되게 그게 2차 피해죠. 그래서 피해자는 대체로 한 번만 조사를 합니다. 여러 번 진술하게 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험 전 형량, 언론이나 기타 미디어를 통해 위 사건을 접했을 경우 적정한 형량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손 얼굴을 얼굴을 만졌죠.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얼굴보다는 사실 엉덩이나 허리나 가슴이 조금 더 민감한 부위라고 보여주잖아요. 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만약에 자백해고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합의가 됐다는 항목은 안 적어 있어서 저는 징역 1년 이하 실형? 그럼 1년 이하 실형 한번 해봅시다. 아 이상하다. 계산이 안 맞지 자꾸. 이게 지금 그 사건 영상인가 보죠? 아 진짜 씨. 걸리기만 해봐주 그냥. 이게 몇 번째야 이게. 씨. 저 여학생이 피해자 같아요. 이거 훔치는 건가? 그런 것처럼 보이죠? 내가 연기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학생은 훔쳤어요. 맞죠? 그쵸? 어설프구만. 맞죠? 딱 걸렸어. 너 이게 7천짜리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우리나라 법이 안 그래. 어? 아주 저렴한 물건이라도 도둑질하면 50만 원을 갚아야 돼. 너 그거 갚을 능력 있어? 시간만 주시면 알바해서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7,000원이 이제 피해 금액인데 거기서 조금 뭐 합의 명목으로 조금 더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근데 50만 원은 뭐 좀 세긴 하네요. 좀 세긴 하네요. 노예 계약서요? 그렇게. 만약에 이 학생이 전과가 없거나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청소년 그 선도심사위원회 회부가 돼가지고 훈방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이쁘게 생겼다. 아저씨 제발 보내주세요. 가기는 어딜 가? 내가 기회를 줬으면 이용할 줄 알아야지. 네가 잘못 까먹었어? 근데 이런 사건은 실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보셨을 때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그게 크게 차이는 없나요?
저는 근데 지금도 집행유예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잘했다라는 건 아닌데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사실 이 학생이 절도를 먼저 범했다라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그 범행의 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가가지고 얼굴을 만졌다면 사실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참작이 되지 않을까. 내가 검사였다면 실형을 구형을 했을 것 같고요. 변호사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도 일단 피해를 당한 절도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이분은 그냥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3항이 적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거기서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도 규정이 돼 있긴 있습니다. 3항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체가 이 학생의 절도를 훈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르게 된 부분도 참작이 어느 정도 될 거고 합의를 됐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얘기죠. 집행유예가 도대체 무조건 선고를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법정 구속 시키는 거는 피고인, 잘못을 한 사람한테 있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한 번도 전과도 없고 반성도 하고 있고 만약에 피해자랑 피해 회복도 다 했어, 합의도 다 됐어,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집행을 유예해준다. 너 3년간 네가 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깜빵은 안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게 집행유예거든요. 집행유예랑 그다음 또 기소유예랑 차이를 못 느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벌금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님 제발 저 집행유예 받게 해주세요. 벌금은 절대 안 돼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형량으로 보면 벌금이 훨씬 가벼운 죄입니다. 벌금 같은 경우는 신상의 불이익이 없어요.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인 경우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이게 결격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깜빵 가야 되거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은 깜빵을 원래 보내야 될 사람을 3년간 봐주는 거예요. 그 3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그 1년 선고된 것까지 같이 깜빵에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판사님이 나오시네요. 벌써 재판 시간이군요. 가시죠, 판사님. 법복 입고 계시면 다 좀 그렇죠. 뭐 비슷해요. 무서워요, 판사님들. 합의부 재판. 판사 3명이 합의해서 하는 재판, 더 중요한 재판.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변호사님들이 익숙한 장면이거든요.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을 익숙하죠. 있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적발된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노예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손과 얼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피고인이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 저희가 기준상 말한 포인트였죠. 특별 감경인자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 몰카 범죄 등 성범죄 전과가 2회나 있는데도 전과가 두 또다시 번이나 이 있구나.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 쉽지 않겠는데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이번에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의 전과는 벌금형을 받은 경미한 사안이었고 범행 내용도 본 사건과는 매우 다릅니다. 변호인이 변론 잘하네. 저희는 지금 몰카 범죄의 유무죄를 따지러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계속 바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변호사는. 모두 뭔가 불리해지면 늘 성범죄라는 프레임을 사실입니다. 바꾸죠. 예. 지금 피고인은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면서 추행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어린 반성과 피해 이게 회복에 가짜라는 노력은 하지 거는 않고 검사랑 변호인이랑 발뺌하기에만 그렇게 급급하고 쟁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각자가 더 유리한 측면을 보고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재범의 우려도 높으므로 성범죄 재범 예방에 필요한 부수 처분을 함께 명하여 신상 정보 공개라든지 취업 취업 제한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예. 받게 해달라는 거죠. 판사님 소프트 하시네요. 말하면 되게 인상 쓰고 말 끊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나 형사재판장님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내 의뢰인을 깜빵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재판이랑 공기가 틀려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물건을 훔친 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역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정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양형 기준의 감경 영역에서 허용하는 되게 상당히 최대한 잘하시는 가볍게 변호사입니다. 보통 처벌되어야 하는 변호사들 것입니다. 대부분 저희 아니면 그냥 그 읽고 있거나 조금만 얘기하거나 안 씁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호소하듯이 얘기를 하면은 판결에 좀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맨날 궁금해서 많이 여쭤봤거든요. 현직 판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그거에 다 하나하나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재판 자체를 못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최악은 피고인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 지가 막 성범죄를 저질렀어. 지가 근데 막 눈물 흘리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우리 아들 잘못했어요.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재판장님이 다 듣고 나서 이제 말씀 다 하셨나요? 울면 끝입니까? 더 냉정하게 꾸짖으실 때 정말 무서워요. 그럴 때는. 우선 의도는 아니었으나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밥이라도 사주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악수를 두 싶었는데 번. 그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고 그래 큰 죄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다면 모두 반성하고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뜻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이것도 변호인의 정수일까요? 저는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거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좀 낫지 우리가 않았을까. 배우자나 이성 친구와 잘못했을 때 사과할 때도 일단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 변명을 하듯이 하면서 사과를 하면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는 피고인보다는 변호인이 하는 게 맞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변호인이 변론은 잘하셨지만 피고인 컨트롤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네. 지적이에요. 변호인은 의뢰인 컨트롤도 잘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제지할 의무도 변호인에게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예측 해보시죠. 검사는 한 징역 2년 정도를 저는 구형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안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검사는 3년 정도 구형을 했을 것 같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면 징역 1년 실형 혹은 집행유예인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피해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는 1년 실형? 근데 합의가 됐다는 내용이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없어요. 예. 합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피해자가 이 가해자, 피고인을 처벌할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합의가 사실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그 정황은 여기 어디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다음에 정과도 있고 그래. 피해자랑 합의도 안 됐고 그렇게 크게 반성을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실형 1년 가겠습니다. 저도 1년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하네 이거 진짜.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양형 기준에 대해 충분히 변호사님 파악하셨나요? 어머님이랑 인상이 비슷하신데. 아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궁금합니다. 엄마 언제 거기 출연하셨어요? 저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감경사유가 지금 최대 4개까지 저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일단 진지한 반성은 아니에요. 맞아요. 핑계를 댔어요 이놈 자식이. 그래서 안 되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저도 볼 수 그건 있을 것 맞는 같아요. 것 그 다음에 같습니다.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하다? 현재 약하지는 약하다라고 않지 볼 않은 수는 것 없을 같아요. 아예 어. 돈 문제로 계약서를 그런 식으로 유인해서 했기 때문에 체험자 통계를 위한 설문에 참여해서 성별은 우리 남성이죠. 그리고 저희 연령은 40, 40, 40, 04, 40 40. 직업군은 우리는 법조인. 법조인이에요. 인플루언서 아니셨나요? 그렇네요. 일만 유튜버구나. 인플루언서가 기타. 일만 유튜버. 다음. 이제 그럼 나오는 건가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그래, 맞췄네. 맞췄다! 맞췄네요. 맞췄죠. 도사라니까요. 부수처분도 나네. 아동 청소년 보호기 위한 취업 제한 명령 떨어졌어요. 진짜 이거 저희 모르고 한 거예요. 저희 맞췄네요. 일만 유튜버는 다르구나. 다르구나. 진짜 다 맞추네. 우리가 여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거 저희가 다 맞추는 걸로 한번 컨셉 해가지고 한번 그러니까요. 해볼까요?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그것도 경우 우리가 저희 만약에 체크했죠. 얘기했네. 청소년 강제 추행자의 양형 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하고 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매기시죠. 이런 게 무서운 분이에요. 저분은 진짜 판사님이실 것 진짜 같아요. 판사님이신 것 같아요. 진짜 법정에서 저희가 늘 뵙는 그 판사님의 향기가 나요. 오히려 배우가 이렇게 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판사님이에요. 마지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피고인에게 오늘 유죄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구속이네요. 법정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입니다.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 중에 하루가 되는 거예요. 힘내라! 판사님이 재판을 까칠하게 진행하시면 오히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부드럽게 진행하시면 그렇게 꼬린하는 겁니다. 바로 구치소 가는 거예요. 이제 교도관님들이 끌고 바로 구치소로 가서 그래서 변호사에게 온갖 욕을 하면서 이 개 거지 같은 말 하면서 야 미친놈아! 하면서 네가 풀어준다며! 그러니까 야 거지 같은 놈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래서 형사사건 선고일에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는 게 불문율입니다. 이런 험한 사태를 당할 거를 우려해서 변호인들은 대체로 출석 안 합니다. 그 변호사님은 앞으로는 참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많이 이제 배웠을 겁니다. 예, 본인은 얘기 잘하셨어. 피고인은 교육을 잘못시켰고 전체적인 방향이 잘못됐어요. 저희가 또 어김없이 정확하게 형량을 맞췄죠. 예,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고 고민되셨나요? 우리한테 쉽던 걸 지금 당장 판사해도 되겠다. 판사님들은 우리 영상 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판사님들 죄송합니다. 맞춘 사람이 6%밖에 없어? 1년 이하 실형 6%. 우리 6% 안에 들었잖아요. 이게 현직 변호사니까. 이게 근데 저희가 했으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허망하게 막 법정 구속돼서 가면서 야 이 미친놈아! 된다며! 안녕하세요. 오늘 일반 유튜버와 함께하는 양형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했었죠. 저희가 부업으로 변호사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한치 어김없이 예측했습니다. 네, 영사님들이 보시면서 쟤들 왜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느리게 할까? 살짝 거만해졌을까? 얘기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저 이제 일반입니다. 아 근데 저희 의뢰인분들도 사실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업으로 변호사를 한다라고 해서 대충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유튜브 채널을 아끼고 사랑한다. 변호사 업무 할 때만큼은 그걸 본업으로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저희 상담 오신 분들이
딱 나가시면서 진짜로 마지막 속삭이듯이 나가시더라고요. 영사. 아, 진짜. 진짜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맹세코 진짜입니다. 여러분 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사.